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65세 김할머니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김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하지만 몇 달 후 마트에서 쌀 포대를 들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사르코페니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갑자기 약해진 것 같은 어르신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할머니가 6개월 만에 다시 건강을 되찾은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특별한 음식들에 있었거든요. 사르코페니아란 무엇인가? 마이너스 김할머니 이야기의 시작.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사르코페니아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의 1%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든든한 기둥이자 면역력의 저장고이기도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환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김할머니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답변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과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할머니가 실제로 먹고 건강을 되찾은 기적의 음식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육 보호식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마이너스 근육의 건축 재료. 김할머니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사실 김할머니는 평소에 밥과 김치, 나물 위주로 드시는 분이셨어요. 고기는 기름지다고 잘 안 드시고 생선도 가끔씩만 드셨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님이 김할머니에게 설명해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할머니 60세 이후에는 젊은 사람보다 1.5배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체중 1kg당 1.2g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김할머니 체중이 55kg이니까 하루에 66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김할머니가 평소에 드시던 양은 고작 30-40g 정도였습니다. 근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란 마이너스 완전 단백질의 왕. 김할머니가 매일 먹기 시작한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이었습니다. 영양사님이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 김할머니는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하루에 계란 2-3개를 드셔도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근육 건강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2개로 스크램블을 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2개면 단백질 12지를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필요량의 약 18%를 아침에 미리 채우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계란은 익혀서 먹는 것이 날 것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날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50% 정도인데 익힌 계란은 90% 이상이에요. 김할머니가 스크램블로 드신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생선 마이너스 바다의 보물. 두 번째로 김할머니가 늘린 음식은 생선이었습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기 시작했어요. 생선의 좋은 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김할머니는 생선을 먹기 시작한 후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어 백지에는 단백질이 25지나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는 20지, 참치는 30지 정도예요. 김할머니는 점심 때 생선 한 토막백지 정도를 드시면서 하루 단백질의 30% 정도를 더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생선을 드실 때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이 더 좋습니다. 고온에서 굽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될 수 있거든요. 김할머니는 고등어 조림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닭가슴살과 살코기 마이너스 저지방 고단백의 선택. 김할머니는 처음에 닭가슴살을 먹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퍽퍽하고 맛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영양사님이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후로는 즐겨 드시게 되었습니다. 닭가슴살 백지에는 단백질이 23지나 들어있어요. 게다가 지방은 1지 정도밖에 안 되죠. 김할머니는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은 다음 상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셨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고기는 사태, 우둔살, 돼지고기는 등심, 안심 부위가 좋아요. 콩류 마이너스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 김할머니가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류였습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두부, 콩나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셨어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입니다. 두부 한 모 300지에는 단백질이 약 20지 들어있어요. 게다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근육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청국장을 김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는데 청국장 한 접시 백지에는 단백질이 18지나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을 거쳐서 흡수율도 높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근육 합성을 돕는 특별한 영양소들. 김할머니의 회복 과정에서 단백질만큼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근육 합성을 돕는 다른 영양소들이었습니다. 영양사님이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른 재료들도 필요하거든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비타민 D- 근육의 힘. 김할머니의 검사 결과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김할머니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 그리고 버섯류를 많이 드셨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린 것을 드시면 비타민 D 함량이 더욱 높아진다는 팁도 활용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을 쬐는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합성하셨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마이너스 근육 수축의 파트너.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칼슘은 근육 수축을,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담당합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우유 한 잔과 요구르트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우유 200ml에는 칼슘이 220m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 필요량의 약 20% 정도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가 있어요. 김할머니는 호두,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시고 시금치, 깻잎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드셨습니다. 비타민 C-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과 힘줄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과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키위, 딸기, 오렌지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좋아하셨습니다. 키위 2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근육 보호 항산화 음식들.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근육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김할머니는 항산화 음식들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베리류 마이너스 자연의 항산화제. 김할머니가 매일 드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였어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항산화 과일들이에요. 김할머니는 요구르트에 베리류를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녹차 마이너스 카테킨의 힘. 김할머니는 평소 커피를 즐겨 드셨는데 녹차로 바꾸셨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근육 손상을 막아주고 운동 후 회복도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루에 녹차 3-4잔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김할머니는 식후에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토마토 마이너스 리코펜의 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김할머니는 토마토를 다양하게 활용하셨어요.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프, 토마토 소스 파스타 등으로 즐겨 드셨습니다. 근육에 해로운 음식들 마이너스 김할머니가 끄는 것들. 김할머니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좋은 음식을 추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근육에 해로운 음식들을 끄는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들. 김할머니는 평소 단 것을 좋아하셨어요. 과자, 케이크, 사탕을 자주 드셨죠. 하지만 영양사님이 당분이 많은 음식은 근육 합성을 방해해요라고 설명해 주신 후로 끊으셨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당분은 근육 대신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가공식품도 김할머니가 끄는 음식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염분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 좋지 않아요. 특히 염분이 많으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근육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김할머니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김할머니는 평소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거의 끊으셨습니다. 실제 식단 예시 마이너스 김할머니의 하루.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김할머니의 실제 하루 식단을 공개해 드릴게요. 아침 7시, 현미밥 한 공기 150지, 계란말이 계란 2개, 시금치 나물, 된장국 두부 포함, 김치. 이 아침 식사로 단백질 약 20지를 섭취하셨어요. 오전 간식 10시, 우유 한 잔 200ml, 바나나 1개,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간식으로 단백질 7지 정도 추가 섭취. 점심 12시, 현미밥 한 공기, 고등어 조림 고등어 한 토막, 두부 조림, 브로콜리 볶음, 미역국. 점심으로 단백질 25지 정도 섭취. 오후 간식 3시, 그릭 요구르트 1개, 블루베리 12컵, 간식으로 단백질 10지 정도 추가. 저녁 6시, 현미밥 한 공기, 닭가슴살 볶음 100지, 청국장찌개, 상추쌈, 토마토 샐러드. 저녁으로 단백질 30지 정도 섭취. 저녁 간식 8시, 따뜻한 우유 한 잔, 호두 5개, 간식으로 단백질 8지 정도 추가. 총 단백질 섭취량 약 100지. 김할머니 체중 55kg에 필요한 단백질 66지보다 충분히 많은 양을 드신 거죠. 조리법의 중요성.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김할머니가 배운 조리법의 비밀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조리법. 충분히 익히기. 고기나 생선은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산성 재료와 함께 레몬즙이나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단백질 소화가 잘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자르기. 너무 큰 덩어리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조리하면 소화가 쉬워집니다. 영양소 보존 조리법. 찜이나 삶기.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찜이나 삶기가 영양소 보존에 좋아요. 짧은 시간 조리.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물 재사용. 채소를 삶은 물은 버리지 말고 국물로 활용하세요. 6개월 후 김할머니의 변화. 김할머니가 이런 식단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본 결과 근육량이 20% 이상 증가했고 근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마트에서 쌀 포대를 들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갈 수 있고 몸이 정말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어요. 단백질 수치, 비타민 D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염증 수치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김할머니가 기뻐하신 것은 손자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놀아줘도 금세 지쳤는데 이제는 1시간씩 뛰어놀아도 괜찮다고 하세요.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 하지만 여러분이 김할머니와 같은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시작하기.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김할머니도 처음 일주일은 소화가 잘 안 됐다고 하세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개인차 고려하기. 모든 사람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김할머니에게 좋았던 음식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당뇨병, 신장질환,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병행하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 없이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김할머니도 식단 조절과 함께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마무리 마이너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 손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계란 하나 더 드시고 내일부터는 생선 요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할머니도 처음에는 계란 한 개 더 먹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시고 주변 분들과 정보도 나누세요. 함께 할 때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근육, 건강한 노후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김할머니처럼 멋진 변화를 만들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